사실 이 곽상도 의원은 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 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강기훈 씨. 강기훈 씨 아시죠? 유서 대필 사건의 주인공.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달려들어서 한 청년의 인생을 짓밟아놨습니다. 곽상도는 누구냐? 자만재욱이 담당. 그러니까 검사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이제 그 강기훈 한 명을 못 살게 굴었는데 주로 아마 야간 담당이었던 모양이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지금 이 순간의 역사는 제목을 좀 특별하게 이건 이제 미국식으로 손동작을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언제부터 친일을 규탄했더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뭐 말 실수를 많이 하죠. 저도 뭐 버벅거리고 실수할 때가 참 많은데 뭐 아마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애교일 거고 또 혹시 우리 일본이라고 했어도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뭐 저도 나경원 대표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평소의 행적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저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속마음이 난 걸지 몰라. 설마 속마음이 그러게 하겠습니까만 평소의 행적이 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토착외구라고 문 대통령이야말로 토착외구다 하니까 그건 분명한가 봐요. 토착외구는 나쁜 것이다. 그건 분명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그건 진일보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사들 다 보셨죠? 우리 노컨 뉴스에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또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게 3.1절 기념사 할 때죠. 친일 문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토착외구라고 한자로도 썼습니다. 친일파의 후손을 변호했다 이제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누가 많이 제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의 곽상도 의원. 그래서 엊그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래 뭐 욕설에 삿대질에 그거 자른 영상이 뭐 인터넷에 수도 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신문에 그래도 이제 그 상황을 제일 크게 다룬 것 같아서 그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나경원 대표는 저도 나갔었던 아마 저도 저 자리에 앉았었던 것 같은데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따지면 친일파의 재산환수 소송을 국가도 상대로 한 재산환수 소송에서 변호사로 나왔다. 이제 그러면서 이 친일 문제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경원이 불을 지피고 곽상도가 기름을 부어서 친일파 변호설이 나오고 또 조선일보에서도 옳다고 나오고 아주 이 만물상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아마 조선일보 1920년대부터 있었던 칼럼인데 거기서도 이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유한국당 대변인인가요? 민경욱 대변인이 아주 또 뭐 이렇게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제대로 된 친일파 가문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고 나경원 대표는 친일파 후손이 민주당이 한국당의 10배는 많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전에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누구 아들 누구 딸 그거 따지는 거는 천박한 거고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일파 공방이 지금 때 아닌 정치권 때 아닌 친일 공방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가 말이죠. 언제냐면은 2019년 3월 16일에 3월 16일에도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잠깐 이렇게 한번 신문에서 몇몇 신문에서만 보도를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세게 터졌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도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그 소송 맡았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워낙 옛날 일이다 보니까 약간 착오한 듯 이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듯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곽상도 의원인데
그 전에 김학의 재수사에서 초점이 됐었죠. 그때 뭐 문 대통령의 따님, 사위, 아이고, 그 심지어는 외손자까지 해서 일가족을 아주 그냥 그 공격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학의 사건으로 걸려들었어요. 김학의 사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사건을 엎은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할 만한 경찰이 어찌된 일인지 진술 반복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무혐의를 받았죠. 무혐의를 받고 나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직권남용으로도 고발했던가 그럴 거고요. 그 기사를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반격을 시작하면서 딸 해외 이주 의혹을 감사를 청구한다 하고 아주 그냥 손을 흔들고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곽상도 의원은 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 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강기훈 씨. 강기훈 씨 아시죠? 유서 대필 사건의 주인공.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달려들어서 한 청년의 인생을 짓밟아놨습니다. 저는 강기훈 씨하고는 그냥 인사만 있는 정도인데 강기훈 씨의 어머님을 잘 알아요. 제 학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성공회대에 특별 전형 케이스가 있는데 이 어머님께서 오셨어요. 저는 그때 안식년과 국정원 과거사의 일로 바빠갖고 이 어머님이 우리 학교에 진학했다는 걸 모르고 수업 시간에 보니까 웬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우리 학교에 워낙 뭐 청강생도 많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유서 대필 사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더니 제가 기훈이 M입니다. 라고 해서 처음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강기훈의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 그래서 네? 하고 이제 했더니 강기훈 어머니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늦게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학생으로 오는데 중간고사 봤는데 답안을 우리 재학생들 젊은 학생들처럼 아주 잘 쓰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안타깝게도 공부를 마치지 못하셨어요. 강기훈 씨의 아버님이 암에 걸리는 바람에 이제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하느라고 어렵게 뒤늦게 시작한 공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강기훈 씨가 야말로 이 곽상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닙니다. 공명심과 자기 입신 이걸 위해서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안에 바로 곽상도가 들어갑니다. 곽상도는 누구냐? 자만재욱이 담당. 그러니까 검사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이제 강기훈 한 명을 못 살게 굴었는데 주로 아마 야간 담당이었던 모양이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왼쪽 사진은 뭐냐면은 그때 유서 대필 사건의 총 책임자가 이 김기춘이에요. 김기춘이가 법무장관이 돼서 이 사건을 총괄을 했고 그때 이 강신욱이가 부장검사였는데 강신욱은 그 덕으로 대법관이 됐죠. 김기춘이 왕실장 된 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신상규 여기는 이제 검사장 승진하고 동덕여대 이사장인가요? 뭐 이제 그게 되고 뭐 됐었고.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 게 뉴스타파에서 표를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이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뭐가 됐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선거 캠프에 법률 특보로 줄줄이 다 들어갔어요. 거기 곽상도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뭘 맡았나요?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에서 민정수석이 됐을 때 유서 대필 사건. 그 곽상도가 이렇게 돌아왔다 하는 걸 보고 강기훈 씨가 글을 남긴 거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요새 이제 또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구에서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대구 분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부영 선생도 보이네요. 대구 분들하고 이부영 선생이 이제 곽상도 아마 지구당 사무실인 모양이에요. 거기서 강기훈 씨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 모임,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서 228의 민주도시, 즉 4.19에 도선이 됐던 228의 민주도시의 독재 부역자가 웬 말이냐.
권력신여 나쁜 후보 낙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가 친일파라면 저기 이 박정희는 정말 특급 친일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밑에서 박근혜 밑에서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을 했었던 곽상도는 그럼 당신은 뭐요?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뜬금없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여기서 이제 표적이 된 게 바로 김지태 선생이거든요. 자, 그래서 친일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친박 막말, 친박계가 막말을 하고 그러다 친일 프레임에 빠져서 악순환에 빠져든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막말로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 세월호나 5.18이나 뭐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해 가다가 이제 친일 문제까지 됐는데 친일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나라당, 자꾸 한나라당이라고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거기 지지율이 10%대로, 한 10%, 거의 10%쯤 빠졌었나 봐요. 그래서 20%대도 유지 못하고 10%대로 추락을 했고, 황교안 갖고는 안 된다. 아마 이제 총선을 못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주된 관측인 것 같습니다. 선거 임박하면은 황교안 갖고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다 끌어내지자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끌어내지자는 설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쭉쭉쭉 빠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친일 문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국민들의 정서가 강해지고 심지어는 보수층에서까지 일본 저거는 아니다 하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일본을 옹호하고 나서고 이 한일 관계 요거를 문재인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생겼다 하면서 마치 일본 언론인 양, 일본 정치인인 양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게 되니까 보수 지지층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제 이렇게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친일하다가 이게 우리 친일 아니야, 우리 친일 공격해 하는 그게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들고 나온 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점이 됐던 게 돌아가신 김지태 회장님. 김지태 회장님은 누구냐 하면은 제가 그 책을 오늘 여기 안 갖고 왔네요. 작물바구니라고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쓴 그 책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사진이 나올 거예요. 뒤에 사진이 있는데 정수장학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거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20번 사진에 있죠.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에서 부일장학회 헌납이라는 말은 처음에 사건을 할 때 사건 명칭이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서 내렸기 때문에 그냥 썼는데 강탈이죠. 강탈 및 경향신문 강제 매각했다는 의혹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국정원 과거사에서 제가 조사 책임자였어요. 사실 이 사건을 선정할 때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국정원에 관계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나라당 대표 맡고 있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맨 먼저 발표해서 좋을 일 없다. 다른 과거 사건부터 먼저 하자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조사해야 할 만한 사건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이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 초기의 언론 장악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을 같이 하자 하고 수정 제안을 해서 하게 됐고 또 이런 거 수정 제안하면 또 문제 제기한 사람이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했고 그건 2005년이었어요. 그로부터 7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박근혜가 후보가 되게 됐을 때 정수장학회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수장학회의 진실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그 책 제목을 작물바구니로 적었습니다. 작물바구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질 강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지태 회장을 잡아다가 가둬놓고 감옥 보낸다고 협박을 하고 본인만 한 게 아니라
부인도 잡아들이고 회사 간부들까지 다 잡아들여서 한 10여 명을 감옥에 가둬놓고 내놔라 하니까 이 영감님이 버티질 못하고 이제 이제 강탈을 당한 거죠. 그리고 풀려난 그 사연인데, 그 김지태 회장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를 갖다가 친일파라고 공격을 해요. 이 친일파라고 공격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동양척식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폐결핵이 죽을 병이었기 때문에 그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회사를 퇴사하게 되니까 직장 상사가 잘 봐줬었나 봐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병 고치고 하는 동안에 먹고 살라고 땅을 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동척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만 평 정도를 10년 상환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좋았죠. 그러니까 뭐 특혜라면 특혜를 받은 건데, 그게 김지태 회장이 그 땅을 잘 간수해서 그게 재벌로 성장하는데 이제 큰 종잣돈이 됐다. 이제 그 얘기를 당신이 자기 그 자서전에다가 썼습니다. 이 돈이 떳떳하지 못한 거라면은 안 썼을 텐데, 감초가 안 썼을 텐데, 제가 쓴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제 말기에 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뭐 박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주물 만드는 거 했는데, 뭐 전쟁통이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전쟁 경기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장사가 잘 됐다. 그런데 주물 같은 거는 일본 군에서는 납품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인 업체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업체 것만 이제 그 납품을 받았었다 하는데,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그 군수품 납품했다 뭐 해서 친일파라고 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죠.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 조사하는 데서 아주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아닙니까? 친일명사전도 만들고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명사전을 만들 때 김지태가 그 자유당 정권 시절에 손꼽히던 재벌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친일 흔적이 안 나왔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친일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동아대의 홍순건 교수님, 저하고는 아주 친한 선배님인데, 그분이 그 연구 용역을 맡아서 부산 지역의 인물과 사회단체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의 굴지의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김지태 관련 사항도 다 조사를 하고, 또 자료를 뒤지다 보면은 다 정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튀어나온 사람들 다 정리했는데 김지태한테서 이렇다 할 친일 행적을 찾질 못했다. 그거는 웬만큼 친일 문제가 있으면은 다 기록하는 건데, 부산에서 못 찾았어. 전혀 없어. 그 친일파 아니라고 해도 문제 없어. 친일파 아니야. 하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 작물바구니를 쓸 때 혹시 몰라서 이 홍순건 교수님께도 문의를 드려봤고, 또 민족문제연구소에도 그 김지태 자료 조사했던 거 왜냐면 그쪽이 일제시대 자료는 훨씬 더 철저하게 봤으니까, 제가 못 본 자료들, 특히 지방신문들 많이 봤을 테니까 그거 나온 거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행적으로 걸만한 거 없다. 즉,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반민특위를 비롯해서 또 과도입법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 사회단체에서 친일파 문제를 정할 때 친일파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많은 그 자료가 있었지만, 동척이 총독부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일지 모르겠습니다. 총독 아마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사람 수탈 기구로 손꼽을 때 동척이 들어가는데, 동척의 말단 직원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적은 없어요. 동척에 근무했다는 게 뭐 자랑스러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친일파로 규정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빼줬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명단에 들어있어야 빼주죠. 명단에 들어가질 않는데 어떻게 빼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어떤 자료에도 정부에서 했건 민간에서 했건 간에 친일 문제를 조사했었던 그 어떤 기관에서도 김지태는 혐의자로, 조사 대상자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있으면은 증거를 제시하면 되죠. 뭐 복잡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고, 조사했던 기관들 빤한데 그 기관들 다 없다고 그래요. 그럼 곽상도 의원은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한다. 자, 이 뒤에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19번 그 슬라이드 보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제 오른쪽에 계신 분 김지태 그 회장의 오남입니다. 지금 유족 대표죠. 유족 대표이고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최혜선 의원이에요. 근데 최혜선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의원실에서 아는 의원한테 부탁해서 기자회견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최혜선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2012년도에 뭘 했었냐면 정수 장학회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그때 이제 제가 외남대가 집행위원장을 했었고, 최혜선 의원이 저랑 같이 그때 사무처장으로 일하셨어요. 언론개혁시민연대인가?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세요. 아마 저하고 최혜선 의원이 이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박정희한테 재산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그 재산을 찾지 못하고 박근혜가 눌러 앉아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을 친일파라고 모욕을 하니까. 자, 100번을 양보해서 김지태 회장이 동척에 있었던 걸 친일파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박정희는 뭐예요? 혈서소속 군관학교 갔잖아요. 만군의 장교로 있었던 박정희. 더군다나 70년대 한국 사회를 1930년대 40년대 만주국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박정희야말로 친일파 아닙니까? 친일파로 치면 박정희가 최고죠. 그리고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4.19 때 대학생들이 김지태 회장의 집에 가서 친일 재벌 물러가라, 친일 악질 재벌 물러가라라고 데모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데모가 있었으면요, 신문에 나죠. 더군다나 부산일보의 경쟁지로 국제신문이라고 있었는데 국제신문에서 얼마나 좋은 거리입니까? 경쟁지를 이렇게 물먹일 수 있는. 그래서 대서특필했을 텐데 그런 기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사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지태가 회장으로 있었던 부산일보에 이 동아대생들이 와서 데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아대학의 총장이 저지른 각종 비리, 이 양반이 법무부 차관을 하고 검사 출신이었는데 그분의 비리를 공격을 하니까 교수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체육부나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시켜서 몇십 명을 시켜서 이 부산일보에 와서 데모를 하게 했는데 그거를 진압한 게 박정희가 군대 보내서 진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걸 앞뒤 끊고 사건을 바꿔갖고 그렇게 했고요. 이 사진의 오른쪽에 계신 수염이 멋있게 생긴 분이 임환영 선생님, 문학평론가로 유명하지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MBC에 나오셨어요.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곽상도가 논란을 벌였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김지태가 친일파 아닙니까 했더니 친일문제연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책임자입니다. 친일명사전도 직접 만드신 분이죠. 그때 책임자였던 분인데 그분이 김지태 친일파 아니다. 누가 친일파라고 하느냐. 우리가 조사 다 했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본다면은 경주 최부자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들도 대단히 분노해서 김지태를 고발하겠다. 준비 중이에요. 아직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고발장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민경욱 또 나경원도 이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같이 물려고 합니다. 이 김지태 아까 다시 김지태는 누구인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0번을 양보해서 김지태가 친일파가 하더라도 친일파 재산 뺏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5.16 후에 부정축제 환수했다라고 하는데 4.19 때는 김지태가 부정축제자가 아니에요. 4.19 때 부정축제자의 기준은 뭐였냐면은
3.15 부정선거에 부정한 선거 자금을 댄 사람들인데 김지태 회장은 그거 안 됐거든요. 거부했거든요.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 조사받고서 돈 안 됐구나 무혐의로 바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5.16이 일어났더니 박정희가 돈 많은 사람을 다 잡아들였는데 그때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병철이 나서서 박정희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재벌들 잡아다가 가둬두면 뭐하냐. 이 재벌들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공장도 짓고 그래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게 낫지. 그래서 재벌들의 부정축제액을 환수하는 걸 공장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의 산업발전에 경제발전에 동참시키자. 박정희하고 이병철이 타협을 하면서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요구한 금액을 투자해서 공장 짓는 걸로 그렇게 다 해결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이 됐고 김지태 회장도 그렇게 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수많은 재벌 중에서 김지태 한 사람만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그건 뭐냐? 김지태가 갖고 있었던 언론사를 뺏기 위한 거죠. 이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냐? 바로 여기 이 김주열의 이 유명한 사진 있죠. 이 사진을 독점 보도한 게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일보 기자가 찍었어요. 그래서 신문사로 갖고 왔는데 신문사에서는 이걸 실냐 마냐를 갖고 굉장히 논란이 붙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었다가 폐간당한다. 부산일보보다 훨씬 더 컸었던 부산일보는 그때 발행부수로 칠 때 전국에서 4위쯤이 됐는데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경향신문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폐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실었다간 우리도 폐간당한다 하고 신문사 간부들이 야 이거 못 싣는다 하고 벌벌 떨 때 김지태 회장이 용단을 내렸답니다. 무슨 얘기야? 언론이 이걸 실어야지. 그래서 실었고 이게 퍼져나가면서 4.19가 전국으로 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정희가 그때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의 위력을 알고 저희가 5.16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걸 뺏으려고 했었던 게 바로 그 부일장학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5.16 장학회가 발족을 하면서 이 김지태 회장의 재산을 뺏어서 그 뺏은 재산은 뭐냐면 지금 문화방송이죠.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입니다. 물론 김지태 회장이 62년도에 뺏길 때의 MBC는 지금 MBC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그맣지만 어쨌거나 MBC 주식 100%입니다. 그 부산 MBC 주식의 65%쯤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조금 안 돼요. 그리고 부산일보 주식의 100%입니다. 이 언론사 3개에다가 또 무엇을 뺏겼냐면 사실 언론사라는 게 사회적인 영향력은 크지만 돈은 그렇게 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김지태 회장이 갖고 있었던 땅 10만 평. 지금 부산 서면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조 원 가치가 있는데 그 땅을 강제로 뺏어서 그걸 갖고 부일장학회를 만든 겁니다. 그게 5.16 장학회가 됐고 그게 정수장학회도 있으니까 김지태 회장은 박정희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강탈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인질 강도 사건처럼 가둬놓고 협박을 해서 그걸 뺏은 겁니다. 그 피해자를 갖다가 친일파라고. 친일파 재산을 그렇게 뺏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정부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법 만들었을 때 한나라당이 얼마나 펄펄 뛰면서 난리굿을 쳤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빼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친일파 그 진상규명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을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라고 해서 악을 써서 줄인 게 한나라당이에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작용을 해서 빼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을 할 때 저도 이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니까 나와달라고 해서 저도 나가서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이제 한참 2012년도에 시끄러울 때 제가 민주당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해찬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배님인데 이해찬 의원이 그러니까 대표로서 인사말을 했고 또 뒤에는 전해철 의원이 보이네요.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했었던 문재인 정권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민정수석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 전해철 의원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있어서 제가
바빠질까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하고는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유일한 게 같은 거라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59년생 동갑인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보면서 인생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 적어도 유서 대필 사건 때부터 제가 눈여겨 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좋은 거는, 여러분 토착외구가 나쁜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토착외구라고 공격을 하니까, 자, 토착외구는 분명히 나쁜 겁니다. 우리 친일파 문제 제대로 정리를 하고, 토착외구 정리하는 날 언제라고 했죠? 바로 조금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확실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날은 2020년 4월 15일. 토착외구가 제일 많이 살아남아 있는 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의 토착외구를 대청소하는 날이 2020년 4월 15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한나라당 지지자분들도 토착외구한테는 절대로 뽑지 마세요. 토착외구 나쁜 건가 봐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의 역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